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사 박도민입니다. 오늘은 신경가소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료 시간에 보면 치료사는 환자분에게 자, 팔을 앞으로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앞에 있는 물병이나 물건을 잡아보세요. 라고 지시를 합니다. 우리는 치료 시간에 치료사와 만나면은 치료사의 큐나 아니면은 움직임에 대한 가이드는 하나의 시작이면서 움직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환자가 되고 나서 물건을 잡을 때 우리의 뇌의 선택은 어렵고 복잡한 선택보다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확실한 정보에서, 아니 편안한 정보에서 가장 쉽고 빠른 선택을 합니다. 어렵고 못 쓰는 손보다는 잘 쓰는 손을 먼저 쓰려고 하는 게 우리 뇌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축, 잘 쓰는 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아주 빠른 순간에 선택을 하지만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환자분 및 여러분들의 일상은 무궁무진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학습된 비사용이라는 신경계 재활 용어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환측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환측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다가 치료 시간에 치료사가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움직임의 학습은 과제, 시간, 그리고 집중도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감싸고 있다고 치료 시간에 꺼내서 물건을 잡고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손상받은 뇌에 아주 서프라이즈한 이벤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은 항상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제, 시간,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특히 이제 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손을 예전에 쓰셨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계획을 짜고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언가 이 손을 쓰려고 할 때 찾아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자,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을 쓰지 말라고 치료사나 의료진이 또는 이제 보호자분께서 이렇게 옆에서 잔소리를 합니다. 눈앞에 물병과 종이컵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지금 목이 마른데 물을 마셔야겠는데 건축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환측을 쓰라고 합니다. 환측을 써서 물을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먹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물병을 하나 준비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물병을 일상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지금 빈 물병이 아니고 물이 꽉 차 있고 뚜껑도 아직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딸 때부터 우리는 이 물을 잡을 때 물에 대한 사이즈와 무게, 그 다음에 이 물이 갖고 있는 온도감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병을 잡을 때부터 우리는 내가 잘 쓰는 건축보다는 환측을 쓰라고 방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정작 쓰려고 하면은 건축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잡고 나서 물을 따려고 하는데 이 손은 아예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쓰려고 할 때 강직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병을 따야 되는데 못 땁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이 따줬습니다. 따고 나서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환측을 쓰라고 하는데 이 손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그때부터 또 고민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이 물병을 보는 순간 이 사이즈에 막혀서 우린 손을 펴집니다. 펴려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의식적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강직이나 여러 가지의 비정상적인 패턴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물건을 잡습니다. 이 물병을 잡고 이제 내가 물을 먹으려고 하지만은 사실상 잘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 것만 보더라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답답함이 밀려올 겁니다. 뇌졸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께서는 이 부분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뇌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잡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하면 되는 것들이
지금 그냥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아래의 세 가지의 과제에 많이 노출을 시키십시오. 첫 번째, 물건을 잡고 사용하는 것을 많이 상상해야 됩니다. 신경과학의 거장 카오루 사카쿠사키와 에릭 헨델은 여러 논문에서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과제를 또 수행하는 동작들을 시각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으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신경계에서는 그와 같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 동작을 하는 뇌의 영역에서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는 우리는 일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스포츠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지 비가 오는 날 밖에서 그 트레이닝을 못하니까 실내에서 지나간 경기라든지 다른 사람의 경기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뇌에서는 많은 동작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뇌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눈앞에 물병을 잡으세요. 물병을 잡고 그 물을 반쯤 이렇게 따라 버리십시오. 따라 버리시고 거기 옆에 있는 컵은 물은 버리든지 아니면 옆에다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이 이제 반쯤 차 있습니다. 물이 반쯤 차 있는데 아까의 물은 꽉 차 있었지만은 지금의 이 물은 반쯤 차 있고 내가 환측으로 잡은 요 물병 안에 물은 계속 철렁철렁거리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손은 새로운 정보를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고 청각적으로 느끼게 되고 시각적으로 우린 보게 됩니다. 힘이 조절이 안 되니까 물을 꽉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에 맞게끔 적절한 그립을, 그러니까 잡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그곳에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고 늘 했었던 것보다는 우리 새로운 경험들이 오히려 뇌에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익숙한 감각 경험에 노출하십시오. 환자분께서 늘 병원에서 계시면은 일상복보다는 사복보다는 환의를 많이 입고 계실 겁니다. 환의에는 바지에는 주머니에 넣고 상의에는 양쪽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상의 주머니에 무거운 다른 어떤 물건들보다는 늘 일상적으로 환자분께서 많이 사용하셨던 일상 생활용품들을 갖고 다니십시오. 갖고 다니면서 예를 들면 뭐 동전이나 아니면은 핸드폰도 좋고요. 아니면은 지갑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익숙하게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내가 환자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갖고 익숙하게 쓰셨던 것들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만지십시오. 지금은 방법으로는 머리가 절차적으로 느껴보려고 하면 안 느껴지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익숙했기 때문에 늘 익숙하게 사용했던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느낌과 그 감각의 정의를 경험했었고 뇌졸중이 와도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각의 경험과 움직임의 경험은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고 평생 까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배웠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에게 자전거를 쥐어준다 그래갖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못 움직이는 상황보다 움직이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우린 아프고 그 움직이지 않는 관절들은 점점점 변화하게 될 겁니다. 멈추게 되면 뇌는 세상을 다시 알아가기를 멈춥니다. 계속적으로 감각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감각 정보를 멈추고 아니면은 움직임의 경험을 멈추고 그리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거는 그 전에 했었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집중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않는다고 인지하지 못한다고 우리의 뇌는 경험의 저장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이 나는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도 우리의 뇌는 계속 기억하고 저장합니다. 지금부터 하십시오. 꼼지락꼼지락 계속 움직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들으십시오.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치료적 상황과 움직임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알고 있는 범위와 모르면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세요. 살아납니다. 움직이세요. 그리고 움직였구나 하고 지난 후에 느끼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깊은 신경계 속으로 그 기억은 자리 잡을 것이고요. 어려운 동작에 도움을 주고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은 뇌의 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